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국의 영어 교육이 작문 능력 혹은 영어 쓰기 능력에 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 말은 반은 진심으로 맞고 반은 참 농담으로 제가 이제 일종의 어그로를 끌려고 만든 건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대대적인 의견으로서 한국에 이제 존재한 이유는 결국 시험이라고 봅니다. 학교 시험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험 범위 속에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결국에는 딱 정확하게 외워서 시간 안에 쓰도록 하다 보면 결국은 암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결국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향상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에서 이 말은 저는 반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나 책임을 찾을 때 저는 거기서 선생님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만약에 어떤 정말 특이한 구조의 문장을 꼽아서 정말 제대로 잘 꼽아서 정말 적중을 딱딱 시킨다 해도 결국 그거를 줘서 니네가 알아서 외워라, 왜 이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 이런 영어 교육이 당연히 영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에 일조를 하고 있고, 그 책임이 선생님한테 있는 거죠. 그냥 외우라고 한다면. 근데 제가 아까 농담반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더, 그래,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외우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 암기라는 결과를 얻기까지의 방법과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작문 능력과 쓰기 능력을 향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주장은,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은, 이 무용론은 틀린 것, 농담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자, 우리가 어떻게 쓰기, 쉽게 말하면 주관식 대비 문제 공부를 할 때 어떤 원리나 방법이나 과정을 거칠 것인가,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기 전에 쓴다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쓴다라는 건 내가 써놓은 것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읽도록, 다시 말하면 읽히도록 쓰는 거를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읽는 방법에 대한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실 그런 면에서 아까 했던 주장에서 한국 교육이 이제 읽기 중심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로 이제 쓰기의 그 속성 때문에 절반 정도는 이제 쓰기 교육에 도움이 되는 거지만 결국 반쪽짜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바꿔보면, 쓴다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남이 내가 쓴 것을 읽었을 때 전달이, 내 뜻이, 주장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 즉 읽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읽기와 쓰기는 거의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라는 점에서 이 방식을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뭔 소린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영어를 읽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어를 읽는다고 하면 이렇게 문장이 써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독직해 방식으로 이렇게 영어를 한글로 바꿔내게 됩니다. 이제 영어에도 굉장히 능숙하고 한글에도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 곧바로 이렇게 한국어 어순으로다가 바로바로 해석을 해내는 거, 이거는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이렇게 직독직해까지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완벽하게 한글로 바꿔내는 그런 수준까지 요구하신 선생님도 있는데,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다?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읽기는. 자, 영어 어순과 그거에 따라서 영어로, 알파벳으로 써있는 것을 우선은 한글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어순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기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동전의 양면인 쓰기에서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반대로 끝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까는 알파벳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어순을 바꿨다면, 쓰기에서는 반대로 어순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표현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게 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내가 아직 영어 쓰기가 안 되니까 이런 과정과 절차를 겪는다는 거지,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면 굳이 처음부터 한국어 어순과 한글 생각하지 않더라도 바로 영어 어순과 알파벳을 쓰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신 것은 그 과정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일종의 제안인 거죠. 그럼 다시 한국어 어순을 영어 어순으로 바꾼다, 즉 어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바꿀 수 없으니까 우선 그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어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조사가 있잖아요. 조사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들은 날고 있는, 나는 기구에 타고 있는 자신들을 상상하다. 그리고 결국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시도해 본 후에 첫 번째 비행기를 그들이 만들어서 날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분석이 됐으면 이제 여기서 영어 어순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영어 어순은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된 거에서 먼저 영어 어순대로 찾아보는 겁니다. 주어를. 어디 있죠? 그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아야 되죠? 동사를 찾아야죠. 동사 어디 있습니까? 하다에 있겠죠. 상상했다. 뭘 상상했냐? 목적어 이제 나와야 되겠죠? 목적어 여기 있잖아요. 자신들을 상상했다. 근데 그 자신들은 어떤 자신들이냐? 날고 있는 기구에 타고 있는 자신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순서를.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순서대로 배치하면은 그들은 뭐 했다? 상상했다. 뭐를? 자신들을. 어떤 자신들이다? 날고 있는 기구에 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영어식으로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눠지죠. 그리고 결국 표현 나오고 뭐한 후에, 시도해본 후에.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가. 왜? 뭐뭐 해본 후에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애프터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시도해본 후에. 그러면 그 다음 나와야죠. 시도했다. 뭘 시도했는데 목적어 을이잖아요. 을.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나오고,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영어 어순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문장에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를 찾아서, 즉 성분을 분석해서 그거를 영어 어순에 따라서, 즉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배치하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표현을 찾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영어에서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 같은 것들을 이제 한글하고 직접 이렇게 막 1대1로 매치되지 않는, 직역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표현들, 재밌는 표현들을 뭐 나쁘게 표현하면 이걸 암기하고 외워야 되겠지만, 좋게 말하면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 쓰기 연습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알파벳을 바꿔보면은 그들은 뭐 했다? 상상했다. 뭐를? 자기 자신을. 어떤 자신이냐면 기구에 타고 있는데 그 기구는 어떤 기구다? 날기 위한 기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뭐한 후에? 시도해본 후에. 뭘 시도해봤냐면은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해본 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일일이 보여줬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의 방식대로 하되, 핵심은 뭐다? 쓰기랑 읽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즉 우리가 읽는 과정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어순을 바꾸고 표현을 바꾸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동사가 될 수 있는지를 한국어에 있는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성분 분석해보자.
그 다음에 영어 어순대로 배열을 하자. 그리고 표현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쓰기가 어렵고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이 방식대로 연습을 하다 보면 쓰기 능력은 늘어서 결국 그냥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영어 어순과 알파벳과 표현을 이제 많이 접했으니까 쓸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결국 이제 내신을 할 때 주관식 연습하느라고 이제 많은 문장들을 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막연하게 선생님이 물론 그런 나올 만한 문제를 적중시키는 거는 기본이고, 근데 그냥 단순히 외워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왜 너무 이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쓰기 능력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전혀 쓸모없거나 도움이 안 되거나 무용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